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일로 찾아뵙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이혼이라는 게 여러분께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이혼을 해서 제가 돈을 벌어 생활도 해야 하고 자식도 키워야 하고 어느 세월에 내 집 마련을 하나 내가 과연 꾸준히 직장을 다니면서 남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수많은 고민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 당연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몸으로 부딪히면 어떻게든 살아가게 되는 법이라지만 지금의 생활을 포기하고 이혼을 했을 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충분히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억울하게 이혼을 하고 내 삶에 더 이상 빛이 없다고 느꼈을 때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제 손에 쥐어진 땅 문서 하나로 저의 인생은 정말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나 싶으시죠? 지금부터 180도 바뀌어버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직장에서 만나 결혼을 했고, 결혼과 동시에 저는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게 좀 부담스러웠고, 저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의 아주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나는 당신이 직장으로 옮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갑자기 직장을 옮기라는 게 이직을 하라는 뜻이야? 글쎄, 지금도 잘 다니고 있긴 한데 왜 이직을 권유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내 경력으로는 지금보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말이야. 당신 능력 좋은데 뭘. 그리고 당신이 매번 이직할 때마다 성공적으로 이직을 했었잖아. 그냥 지금보다 훨씬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지금까지는 뭐 운 좋게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성공적인 이직이 가능할 거란 보장이 없잖아. 지금 업무에 만족스럽기도 하고. 여보 팀 사수가 좀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어? 그것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팀 사람들이 괜찮아서. 왜 당신은 나랑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게 좀 그래? 뭐 꼭 그렇다기보단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말이야.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면 오히려 출퇴근 부분도 그렇고 더 좋은 거 아닌가? 같은 회사에 다니면 뭐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전 그렇잖아. 순진 부분도 그렇고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말이야. 업무에서 실수도 있고 또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을 텐데.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면 숨기고 싶은 게 생겨도 숨길 수 없고, 특히 당신이나 나나 누구든 먼저 승진을 하면 그게 또 은근히 신경 쓸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누가 먼저 승진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긴 하지만 당신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워낙 남자가 하는 세상이니까. 글쎄, 이직은 좀 고민해보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는 일개 직원일 뿐인데 회사 입장에서 곤란할 게 뭐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 말이야. 난 사실 좀 그래. 연봉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도 그렇고 부부가 같은 회사 다니다 보면 승진할 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말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회사 일이 집에서까지 이어진 게 싫어. 그래. 나도 그건 동의해. 같은 회사에 다니다 보면 불가피하게 집에서까지 업무가 이어질 수도 있긴 하니까. 당신도 그렇지? 같은 회사에 다니니까 집에서도 분명 회사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집에서는 푹 쉬고 싶거든? 차라리 서로 다른 직장에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리고 당신 매번 불평했었잖아. 사수도 마음에 안 들고 직렬이랑 관련 없는 업무까지 떠넘긴다고. 나는 그런 불만이 전혀 없거든. 그래서 당신이 이직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 남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고민을 했고 저는 이력서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운도 좋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친정이랑 시댁에서 신혼집 구하던 시기에 적금도 타게 되고 갯돈도 받게 되었다면서 돈을 보태주셔서 시작부터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가난하거나 엄청나게 잘 사는 것도 아닌 그냥저냥 잘 먹고 사는 집안이고 양쪽 경제 집안이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트러블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가 더 해줬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말 나올 뻔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요.
시댁에서도 5천, 우리 집에서도 5천을 결혼한다고 보태주었는데 우리 친정은 5천만 원을 지원해준 일로 말 한 번 안 했는데 시댁에서는 되게 생색을 냈거든요. 우리가 보태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결혼 준비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대출 받으려고 했었는데 5천만 원이 물론 큰 돈이지만 먼저 쿨하게 도와주셔놓고 있는 생색 없는 생색을 다 내니까 이게 바로 시댁 마인드인가 싶긴 했습니다. 그 돈을 받았음에도 대출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큰 탈이 없었어요. 행복한 신혼생활 하면서 즐거운 것도 많았고 또 빚 갚으면서 생활을 하니까 오히려 돈독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둘이 벌어서 같이 갚으니까 더 빨리 갚는 것 같다는 착각도 들고 그랬어요. 게다가 시댁에서 저를 붙잡고 잔소리를 해도 남편은 항상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이직을 결혼 준비하면서 했으니까 아직 회사에서 자리를 못 잡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임신 계획을 세우지 않고 몇 년만 미루기로 약속을 했어요. 제가 이직하자마자 저 임신했습니다. 육아휴직 하겠습니다. 하면 회사에도 민폐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맡은 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리를 잘 잡고 난 다음에 임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남편도 이 부분은 당연히 동의를 해주었고요. 그래서 양계도 말을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시모만 입이 뾰루퉁한 거예요. 아니, 이 임신 계획을 미루기로 했다고? 하루빨리 손주를 안겨줄 생각을 해야지. 아, 왜 자꾸 미루기만 하겠다는 거야? 예, 며느라 가야. 네 나이가 벌써 35 아니니? 1년만 더 지나도 노산이다 노산이야. 30 후반에 애 낳는 거랑 중반에 낳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고 하더라. 아유, 어머님, 요즘 그 말도 다 옛말이죠. 의료 분야가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요즘은 나이 50에 가까워져도 출산 잘하고 건강한 아이 낳는다고 하던걸요? 아이, 그때 낳아서 언제 키울 거야? 50에 낳으면 애 대학 갈 때 할머니다 할머니야. 자식이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죽을 일이 있어. 에이, 그거야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 30대인데 조금은 더 미뤄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회사에도 조금 더 자리 잡고 싶어요. 애 키우면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회사인데 아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 할 거야. 남들 좋은 일이나 시키는 거지. 엄마, 애 키우면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니. 우리는 평생 맞벌이할 거야. 요즘 시대에 혼자 벌어서 어떻게 대출비 갖고 애를 키워. 그리고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손주 타령하면 우리도 힘들지. 신혼을 더 즐기고 싶은 생각도 있고. 자꾸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주면 아이 소식 영영 안 들리는 수가 있어요. 뭐야? 너 지금 애매한테 손주 소식 가지고 협박이라도 하는 거야 뭐야? 협박은 무슨 그냥 그렇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너무 잔소리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도 다 계획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셨죠? 근데 요즘 나이 40에도 애 잘 낳고 잘 키우는데 뭐가 걱정이겠냐 싶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이 우리는 신혼도 더 즐기고 싶다고 하면서 시모를 엄청나게 설득했어요. 남편이 제 편이니까 다행이었지요. 남편까지 팔랑귀였으면 힘들 뻔했을 것 같아요. 저는 남편 덕분에 결혼 생활하는 게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온통 세상이 핑크빛이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그 회사 연봉은 올랐지, 일은 더 여유롭지,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 다니지 않길 잘 한 듯 싶었어요. 남편이 참 생각이 깊죠? 집에서도 서로 회사 이야기를 해도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할 거 없이 그냥 상사욕하는 거 들어주고 일하는 게 힘들겠다 하면서 위로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의견이 충돌할 일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아주 큰 실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행복한 시간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지요. 결혼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을 때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이랑 같은 직장에서 일을 했었을 때 친하게 지내면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서로 좋아하는 것들이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해서 친하게 지내던 동기였죠. 이직 후에도 가끔 연락을 했었는데 서로 사는 게 바빠서 자주는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처럼 애둘러서 말을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먼저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말이에요.
아유, 너무 오랜만에 연락하는 것 같네. 이직한 회사는 좀 괜찮아? 요즘은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거지? 시간 괜찮으면 얼굴 한번 봐야 하는데. 혹시 결혼 생활은 좀 어때? 질문이 뭐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져. 이직한 회사 너무 좋지. 너도 이직할래? 내가 자리 추천 한번 해볼게. 요즘 뭐 별일은 딱히 없고 자랑할 거야 많지. 결혼 생활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지? 삶이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예 그런 게 사라진 기분이야. 뭐 든든한 내 편도 있고. 그러니까 너도 더 미루지 말고 얼른 결혼해. 일찍 시집 가서 일찍 애 낳고 사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 우리도 이제 결혼 2년 차가 되었잖니. 시댁에서 좀 오래 기다리기도 하셨고 그래서 슬슬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해보려고 해. 아, 그렇구나. 반응이 왜 이래? 무슨 일이 있어?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전화했던 거야?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얼굴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제호들갑이 섞인 말에도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더니만 한참 뜸을 들이다가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살짝 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히 있구나 싶어서 당장이라도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고 퇴근 후에 만나게 되었죠. 근데 반갑다고 인사를 나누기도 전부터 직장 동기의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아유, 왜 이렇게 표정이 심각해? 무슨 일 있어? 정말 이직하고 싶어서 우리 회사 어떠냐고 물어봤던 거야? 내가 부장님한테 말 잘해놓을게. 이직 준비 한번 해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이걸 정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아유, 진짜 불안하게 왜 그래?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시원하게 말해봐. 그게 사실은 김 과장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만나자고 했어. 김 과장, 우리 남편 이야기하는 거야? 왜? 우리 남편 이야기할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정말 이걸 말을 해야 하는 건가 말아야 하는 건가 고민이 많았었는데 네가 너무 행복해하면서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친구로서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너가 속아 넘어가는 꼴 더 이상 보기도 싫고 너도 알아야 하는 일이란 생각이 들더라. 뭔데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를 해. 우리 그이가 뭐 사고라도 친 거야? 아니면 그이 잘리기라도 했어? 그래, 아주 대형 사고는 쳤어.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다니까. 네 남편 오피스 와이프 있어.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와이프라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그이가 나 몰래 회사에서 바람이라도 피운다는 이야기야? 정말 속상해 죽겠네. 나도 처음에는 그냥 긴가민가 했었어. 신임이 잘 모르니까 친절하게 알려주나 보다.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나 보다. 저런 직장 상사 하나 있으면 든든하니 일하는데 힘나지.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다고. 그런데 너 김 과장님이 그 신임 여직원이랑 카풀하고 다니는 것도 몰랐지? 카풀이라니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 남편 차를 타서 음악이라도 좀 들어보려고 블루투스 연결을 하는데 제가 모르는 목록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이건 누구 휴대폰이야? 하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그거 김 차장 거 했었는데 이름이 헌이라고 되어 있어서 뭔가 싶었거든요. 근데 김 차장 이름이 김정헌이에요. 그래서 헌의 헌인가 보다 싶어서 그렇게 넘어갔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김 차장이 사는 집이 우리 동네랑 가까운 것도 아니고 출장이든 외근이든 나갈 때는 보통 회사차를 타고 다니니까 남편 차를 탈 일도 없겠구나 싶은 거 있죠. 그때는 그냥 남편을 믿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의심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동기가 오피스 와이프 이야기를 하니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동안 남편이랑 같이 살면서 싸운 적 한 번 없었고 사이가 계속 좋았었으니 남편을 의심하기보단 믿어주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그냥 웃어 넘기려고 했습니다. 아우, 야, 카풀하는 거 가지고 왜 그래? 너 이렇게 유도거리였어? 그냥 근처 살아서 카풀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 난 또 뭐라고. 사회초년생인 끽해봐야 20대 초중반인 애가 뭐가 하셔서 다 늙은 김 과장을 만나니? 그냥 선배로서 잘 알려주고 잘해주니까 큰 삼촌 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거겠지. 그냥 카풀하는 정도로만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 그 신입 여직원 말이야. 중고 신입이야.
그리고 그 여자가 사는 동네도 너희 집에서 회사 가는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야 한다고. 중고 신입이라니? 나이가 한둘이 아니라고. 20대 초중반이며 회사 사람들도 그냥 쥐만 주고 말았겠지. 뭐 20대 때 일찍 사고 쳐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돌싱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32살이나 먹었어. 그 나이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거라고. 회사에서도 둘이 아주 낳는 치 한 번은 안 보고 맨날 노닥거리고 업무는 안 하고 메신저만 주고받고 밥 먹으러도 꼬박꼬박 같이 가고 퇴근도 같이 하고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오죽하면 수근거린다고. 그럼 너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사람들까지도 둘 사이를 의심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래, 회사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 오죽하면 다른 팀 팀장이 둘이 무슨 사이냐고 떠보기까지 했다고. 둘은 하하호 웃으면서 그냥 친한 사이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참나, 우리 회사에 너랑 김 과장이 결혼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 남편이 나랑 결혼을 한 지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고작 2년밖에 안 된 신혼인데 오피스 와이프라니. 그럴 리가 없잖아.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니겠어? 어휴, 답답아. 나도 처음엔 그냥 그 신입이 중고 신입이라서 잘 챙겨주나 보다. 자리 잘 잡을 수 있게 마음 쓰나 보다 했지. 돌싱이라는데 세상 사는 게 뭐 녹록하겠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둘이 비상구 계단에서 나무새스러운 짓 하는 걸 들켜서 난리가 났었다니까. 둘이 아니라고 완전히 잡아떼긴 했지만 본 사람이 떡하냈는데 그게 되겠어? 그래서 경고까지 받았단 말이야. 너 이런 거 하나도 몰랐지? 이때부터는 정말 그 동기가 자기 말 좀 믿어달라고 침 튀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지 충격을 받아서 귀에 들리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십수년 산 부부도 아니고 이제 결혼한 지 2년 차밖에 되지도 않았고 내후년쯤 아이도 가져보자 하고 있었는데 오피스 와이프라니요? 거기다가 저한테 이직하라고. 같은 회사 다니면서 결혼 생활 유지하면 불편하지 않냐고 했던 사람인데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거였죠. 이래서 저한테 이직을 하라고 했나 싶은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집에서는 마누라랑 시간 보내고 회사에서는 오피스 와이프랑 노닥거리려고요. 너무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정말 뒤통수를 누가 세게 후려친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어요. 나 지금 심장이 너무 뛰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인간이 그 여자는 그렇고 그런 짓을 한 것까지 다 소문이 났다 이거지. 그러니까 오피스 와이프가 맞다 이거 아냐. 바람을 피운다고? 그래 맞아. 믿기 어려운 거 알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랑 친하게 지낸 네 일이니까 내가 모른 척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겠더라. 혹시 뭐 증거 필요하면 내가 가져다 줄게. 회사 내부에서 경고받은 자료라도 받아다 줄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잡기라도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이혼을 하든지 용서를 하든지 결정을 하지. 너 지금 힘든 거 잘 알아.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겠어. 그래도 마음 정리 잘해봐. 이런 거 전문으로 조사를 해주는 곳도 많다고 하니까 좀 알아봐봐. 세상에, 오피스 와이프라니. 어디 소설책에서만 보던 이야기가 나한테 일어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동기는 저에게 남편이 그럴 줄은 몰랐다고, 도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고 했고, 저는 회사에서 그 둘이 희희낙낙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사진으로라도 몰래 찍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며칠을 정말 잠도 못 자고 이걸 말을 해야 하나? 증거가 없는데 잡아떼면 어떻게 하나 고민만 하다가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흥신소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증거가 제 손에 들어와야 노선을 정할 거 아니겠어요. 정말 감정이 오가게 된 오피스 와이프라면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고 바람을 한 번만 피우는 놈은 없다고 하잖아요. 이미 신뢰에 금이 갔는데 다시 이어붙일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저는 뒷조사를 맡겼고 일주일이 지나서 불륜의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더라고요. 둘이 카풀을 하는 것도 그렇고 둘이 퇴근 후에 한강공원에 가서 데이트도 하는 거 있죠?
서로 한강라면인지 뭔지 떠먹여주면서 옆에 찰싹 붙어 있는데 이걸 보고 제가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어요? 아이가 없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흥신소 직원에게 받은 사진을 들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을 하니 남편이 정말 예상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는 얼굴로 저한테 천연덕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점심에 회사에서 뭘 잘못 먹었길래 인사고 내는 것처럼 이혼하자고 말을 하고 그래. 혹시 뭐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기라도 한 거야? 아 그럼 나한테 털어놔봐.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저에게 힘들었냐고 물어보는데 그 모습들까지 전부 다 가식으로 보이더라고요. 회사에서 대놓고 바람을 당당하게 피워놓고 저한테 들킬 걱정도 안 했다는 게 거기다가 제 걱정을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나도 가증스러웠어요. 저는 손에 꼭 쥐고 있던 남편의 불륜 증거 사진들을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은 뭐냐면서 주워들고는 사진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동그랗게 커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감히 이런 짓을 해놓고 나한테 뭘 잘못 먹었냐고? 기가 막혀. 나한테 자상한 남편인 척 연기하랴. 그 여자랑은 스릴 있는 만남을 즐기느냐. 정말 바쁘게 살았더라. 나를 못 믿어서 뒷조사까지 했어. 이 사진들 누가 찍은 거야? 남의 사생활을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놔도 되는 거야? 초상권이라는 게 없어. 초상권? 아주 난리네. 지금 뒷조사를 했다고 내 탓을 하는 거야? 나 지금 겨우겨우 참으면서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나한테 사과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가 달라져? 이혼하자며. 당신은 이미 마음 다 정리하고 결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혼하자고 말을 하지. 사과조차 하지 않겠다. 바람을 피워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 당신 이렇게 파렴치한 놈이었어. 내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결혼하고 후회했어. 당신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람을 피웠는지 상상조차 못할 거야. 결혼하고 후회를 했다고? 당신 지금 나한테 후회라고 그랬어? 지금 누가 해야 할 소리를? 왜? 죄 지은 사람은 입 돌면 안 되는 거냐? 그래. 왜 하필 이 여자를 이제서야 만난 걸까 후회를 했다고? 미리 만났으면 당신이랑 결혼을 할 일도 없었을 텐데 이 여자랑 몰래 만날 이유는 더더욱 없었을 텐데 정말 미안하고 속상하고 그랬다고? 누가 보면 아주 로맨스인 줄 알겠네. 더럽게 고작 바람이나 피운 놈이 말도 많네. 너희 가는 게 로맨스 같니? 이 불륜 남녀야. 뭐라고 비난을 한들 나는 타격 하나 없어. 떠들킨 마당에 내가 말 좀 하겠다는데 왜? 당신 우리 집에서 결혼자금 못해준 거 그거 적은 돈 아니었어?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낸다고? 우리 부모님도 똑같이 해준 돈이야. 내가 언제 적다고 그랬어? 지금 바람 이야기를 하는데 왜 눈점을 흐려? 내가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하겠어? 초과는 꾸준히 당신 시집 보내려고 적금 들어놓은 돈이었지만 우리 집에서 해준 건 엄마가 나중에 무슨 일 생기게 되면 급하게 쓰려고 모은 개돈이었다고. 그게 어떤 돈인데 매번 생색을 낸다고 싫은 티 냈지. 궁지에 몰리니까 별별 얘기를 다 꺼내네. 어떻게 쓸 돈이었는지 그 목적이 중요해? 내가 양가 부모님께 그래서 감사 인사를 안 했어? 바람 피워놓고 왜 논점을 흐리냐고. 당신 그 돈 가볍게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잖아. 당신은 우리 집에서 해준 돈 가볍게 안 받았고 피차 일반이잖아. 너는 늘 너만 잘났지? 서로 처지가 다르잖아. 누가 나만 잘났대? 뭐가 달라? 중산층 서민이 사는 게 다 똑같지. 똑같은 돈 받은 건데 갑자기 너희 집에서 해준 돈만 아깝니?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하는 당신에게 질렸다고. 적어도 우리 부모님이 쌈짓돈 꺼내주셨으면 전화도 잘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쩌면 남자들은 하나같이 다 똑같니? 결혼하면 왜 효자가 되는 건데? 너희 부모님 돈은 아까운 돈이라서 내가 잘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 우리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진 돈인데 고마운 마음 하나 없이 매번 당연히 받아야 할 돈 받은 사람 정구는 거 질렸어. 거기다가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서로 반찬도 먹어야지? 반찬 타령? 뭐라는 거야 도대체?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했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평생 연애나 하지? 당신이 매력이라도 많았으면 내가 한눈 팔았겠어? 간통죄가 왜 없어졌겠어?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일일이 법적 처리하기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 지금 그게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너처럼 비윤리적인 사람 나도 더 이상 싫어. 나한테 무릎 꿇고 비위기라도 할 줄 알았더니 내가 너를 과대평가했다. 이 최악 중에 최악아. 그래, 나 최악이야. 그러니까 그냥 최악인 인간 만나서 한번 크게 되었다고 생각해. 그럼 서로 편안하지 않겠어? 쓸데없이 감정 소비할 필요도 없을 테고 말이야. 애초에 이런 놈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당신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아주 잘 봤어. 내일 바로 이혼서리 준비할 테니까 위자료 두둑하게 준비해놔. 그 여자도 네가 유부남인 거 몰랐을 리 없겠으니 상간녀 소송도 진행할 거야. 이 정도는 당연히 예상하고 그런 짓을 했겠지. 두고 봐.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당당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건 내가 보여줄 테니까.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그 여자가 무슨 죄야? 그냥 나랑 이혼하고 위자료만 받아가면 되지. 그 여자는 왜 괴롭히는데? 누가 보면 내가 가해자인 줄 알겠네. 무슨 죄냐고? 유부남 만난 죄. 그걸 몰라서 뭐니? 당당하게 바람 사실을 밝히는데 진짜 기가 막혀서 제가 똑 부러지게 말이나 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회사 제가 결혼하면서 나온 회사니까 분명히 상간녀한테 우리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찔러준 사람도 있었을 텐데 개무시하면서 만난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면 바보 천치지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이혼 서류 준비해서 들이밀었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저같이 당한 사람들이 많은지 무료 법률 사무소도 많고 법적인 절차를 쉽게 설명해주는 곳도 많더라고요. 남편놈 기어이 상간녀 소송까지 한다면서 저한테 어마무시한 년이라고 혀를 내두르는데 결혼 2년 만에 바람 피운 놈이 할 말인가요? 근데 우리가 이혼하겠다고 했으니 양가에서도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에서는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볼 것도 없다고 빨리 정리하고 하셨죠. 친정엄마는 당장 친정으로 들어오라면서 김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미친놈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시댁은 되려 배째라는 식이더라고요. 아유, 이혼을 하겠다고? 아니, 이혼이라는 거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다. 살면서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도 있지. 남자들 한 번쯤 바람 피우고 그러는 거야. 뭐라고요? 결혼 2년 차에 바람을 피운 걸 어떻게 용서해요? 시아버지도 혹시 바람 피우셨어요? 유전인가 봐요. 뭐라고? 아니 얘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지금 누가 누구를 욕보이는 거야. 시아버지 이야기엔 그렇게 발끈하면서 저한테는 참고사를 하고요. 앞뒤가 다른 것도 유전인가 봐요. 참나, 예. 솔직히 우리 아들이 한눈 판 거야. 잘못한 이에 맞지. 근데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말하게.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요? 아니요. 저는 바람은 한 번 피우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서요. 평생 마음 졸이면서 사느니 그냥 이혼할래요.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 아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혼이라는 거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양가 체면이 있지. 그 체면 아드님이 다 말아먹었어요. 싫어요. 무조건 이혼할 겁니다. 이혼 서류 준비 다 했고 위자료도 투둑하게 준비하라 했어요. 이런 마당에 어떻게 화해하고 잘 살겠어요? 언젠간 이혼하게 될 거 조금 빨라진 거라 생각하세요. 위자료. 우리 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위자료를 줘. 이혼하는 마당에 돈까지 뜯어가려고? 유책 배우자가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거죠. 제가 뭐 사기를 쳐서 뜯어내나요? 당연히 물어줘야 할 돈인 것이. 제가 열이 받아서 시모랑 전화 끊고 씩씩거리는데 남편놈 정말 뻔뻔하게 돈 없다고 하대요. 유책 배우자 주제에 돈 없다고 배째라 하면 그만인 거냐고요. 재산도 딱 반반 나누고 위자료 내놔라. 상간녀 소송도 진행 예정대로 한다 하니까 돈 없는데 어떻게 하면서 약을 올리더라고요. 내가 진짜 직장에 너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다고 소문 제대로 내줘?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이 한둘이야? 어디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확 그냥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니까. 고소는 개뿔. 내가 못할 것 같아. 그 꼴 보기 싫으면 내 돈 내놔. 사람이 어쩜 이렇게 뻔뻔해요? 지가 잘못한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돈 한 푼 못 준다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소리란 말이냐고요. 그래서 저는 보란듯이 위자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돈이라도 뜯어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당연히 남편이 바람 피운 걸 당당하게 말했으니 증거야 빼박이었고요. 이혼 소송 후 저는 상간녀 소송까지 걸었고 법은 당연히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위자료는 끽해봐야 3천만 원이라더니만 정말 3천만 원의 재산 분할은 각자 해온 만큼 가져가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상간녀 소송에서도 이긴 뒤 상간녀에게 2천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제 통장에 꽂혀야 정상인데 통장에 남편 이름으로 2천만 원이 들어온 게 아니겠어요? 황당했죠. 통장에 돈이 잘못 들어온 것 같다. 3천만 원 위자료 받아야 하는데 왜 2천만 원이 끝이야? 그게 내가 가진 돈의 전부거든. 그 2천만 원도 말이야. 너한테 주는 이혼 위자료가 아니라 네가 내 여자에게 걸었던 상간녀 소송에 대한 돈이야. 그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면서 돈도 없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2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어떻게 주겠어? 대단한 사랑이네 정말. 그래, 그러면 내 위자료 3천만 원은 언제 줄 건데? 그건 만나서 이야기하자.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미쳤니? 내가 너를 만나게. 굳이 그 역겨운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해야 할 건 또 뭐야? 얼른 재산 정리도 하자고. 이사 나가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친정에서 준 5천만 원다가 같이 대출 갚았던 돈도 정확하게 반 나눠서 처리해. 위자료 3천만 원도 빨리 내놓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돈 문제 이야기하자고. 만나서 하자고. 하도 만나자 하니까 제 돈 뜯어먹고 잠수 타면 안 되는 법이니 만났지요. 근데 기가 막힌 소리를 하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던 집이 전세였는데 집주인이 자동갱신으로 2년 더 연장이 된 거 모르냐면서 당장 집이 나가지도 않는데 전세금 못 돌려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결혼 2년 차가 되었을 때 이혼을 하게 된 거고 집 계약 갱신이 있었는데 집 뺀다는 소리를 안 해서 자동으로 연장이 되자마자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얻은 집이 외곽 쪽 집이라서 전세가 잘 나가지도 않는 곳이긴 했어요. 집주인이 계약갱신이라는 게 있는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 거고요. 전 남편 놈 당장 돈 없으니까 집은 2년 뒤에 정리하자는 속 편안한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혼한 김에 싹 한 번에 정리하고 남남이 되고 싶지 지지부진하게 2년 뒤를 기약하면서 2년 뒤에 그럼 시댁 5천 친정 5천 빼고 남은 돈 반반하자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제 돈 내놓으라고 했죠. 그때 전 남편 보고 전세금 빼서 너 다 가지던지 말던지 하고 저는 지금 당장 받아야 할 위자료 3천 우리 친정집 돈 5천 같이 대출금 갚았던 돈까지 해서 줘라 하니까 못 준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로 또 전자소송을 가게 되었는데 어찌됐든 전 남편이 유책 배우자지만 소액전자 소송에서 그 부분이 작용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위자료는 당장 갚되 우리 친정집 돈하고 대출금 같이 갚은 돈은 전세 계약 빠질 때 줘도 된다고 나온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그럼 위자료 3천이라도 내놔라 하고 다시 찾아갔더니만 이제는 그 3천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진바에서 친정으로 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전셋집에서 상간녀랑 상간녀 애까지 데리고 사는 거 있죠? 내가 언제까지 네 편의를 봐줘야 하니? 전부 다 모르겠고 내 돈 내놔. 그것만 받고 깔끔하게 차단 때려버리게. 여기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뿌리니 법원에서도 전세 빠지면 주라 하지 않았냐. 2년 기다려라. 우리 새며느리 임신해서 안정 취해야 한다. 임신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불륜녀 임신 수발이라도 드리겠다고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 너랑은 2년 동안 살면서 없었던 애 소식이 이혼하고 3개월 만에 들리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우리 새며느리가 복댕이야 복댕이. 임신도 어쩜 이리 한 방에 잘 되는지. 복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하는데 돈 내놓으라고요. 예. 당장 전세가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전세 빠지면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는 어디 가서 사니? 너 생각을 좀 해봐라. 제가 왜 그쪽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그거야 제 알 바 아니라서 신경 쓰고 싶지 않거든요. 바람 피운 두 남녀를 보고 복덩이라고 하더니 참 수준 날만 하네요. 뭐야? 바람 피운 게 죄냐? 우리 아들한테 네가 잘했으면 이럴 일 없었다.
이혼할 때 하더라도 우리 애들이 잘 먹고 잘 살 돈은 있어야지. 아유, 새 살림까지 꾸렸는데 그 정도는 봐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그걸 왜 제가 봐줘야 하냐고요. 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가 원인 제공을 했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너도 가해자다. 아, 이건 또 무슨 신박한 개소리랍니까? 제가 뭘요? 무슨 원인을 제공했는데요? 우리 아들이 왜 마누라가 있는데 한 년을 팔았겠어? 너한테 원인이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우리 아들이 왜 바람을 피워? 뻔뻔한 인간이라 그런가 보죠. 아니, 어머님,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웠는데 며느리 탓이다. 우리 아들이 며느리가 매력이 없어서 바람 피워서 애까지 가졌다더라. 이렇게요. 하실 수 있겠냐고요? 막 뭐야? 아유, 너 정말 그걸 왜 내 친구들에게 가서 말을 하니? 너 지금 나한테 뭐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글쎄요. 이게 협박인가요? 사실을 말하겠다 그뿐인데 어머님 좋아하시는 그 친구분들에게 제가 가서 소문이라도 낼까요? 미쳤어, 미쳤어. 이 독한 년 같은 이라고. 너 그러기만 해봐. 아, 됐고요. 그럼 위자료 빨리 내놓으시라고요. 집에 대한 소송은 법원에서도 전세계약 맞으면 주라고 했다 치고 위자료 3천은 당장 내놓으시라고요. 그래 알겠다. 네가 소문 낼까 무서워서 내가 뭐 밤에 잠이나 잘 자겠니? 근데 현금 없는 건 진짜다. 대신 내가 땅을 하나 주마. 그거면 충분히 퉁치고도 남어. 땅이요? 아니 언제는 위급할 때 쓰려고 갯돈 부은 걸로 집 샀는데 보태네 어쩌네 하더니 땅이 있으셨어요. 그게 지금 와서 무슨 상관이고 무슨 소용이야. 땅 준다 할때 파도. 얼마짜리 땅인데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땅 들고 와서 대충 떼우려는 심산 아니죠? 땅이면 감사합니다 하고는 업적 받아야지. 왜? 그거 받기 싫으냐? 그럼 우리 돈 없으니까 압류를 걸든 뭘 어쩌든 하라고. 순간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압류 걸고 하는데 또 시간 걸리고 그 사이에 전 남편 놈 재산을 상간녀한테 다 넘겨버리면 제가 평생 돈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전 남편 놈이랑 더 이상 얼굴 마주하기가 싫었어요. 그냥 깔끔하게 땅 받겠다고 말을 하니까 땅 그거 엄청 좋은 땅이라면서 우리 친정에서 보태준 5천만 원도 그 땅이면 충분하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3천만 원 어치만 줘라 하니까 그게 또 하나로 묶인 땅이라서 나눠주는 건 귀찮고 안 된다면서 그 땅을 받고 전세금에 대한 부분도 전부 처리했다는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뭘 믿고요. 게다가 저한테는 돈 없다 했던 전시모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땅 이야기를 하는데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토지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자기 못 믿는 거냐면서 개거품을 무는 거예요. 그 땅이면 충분하다고 나중에 땅값 오르면 논하는 거라면서 그냥 받으라 하는 거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말을 했더니만 그럼 당장 줄 돈 없다고 안 된다고 배째래요. 그거라도 받으라고 난리를 치는데 일단 땅 정보라도 달라고 했더니만 마지못해서 주소를 알려주는 게 아니겠어요. 지방에 있는 땅이었는데 값이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적어도 받아야 할 돈이 1억이 훌쩍 넘는데 매매가가 고작 해봐야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지방이기도 하고 주변에 온통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풀만 무성한 동네인 것 같았어요. 요즘 왜 지도 같은 거 살펴보면 주변에 뭐가 있는지 그 땅 사진까지 다 뜨잖아요. 진짜 무슨 황무지인 거예요. 지금 이 땅을 받고 입시 쓰라고요? 제가 받아야 할 돈이 1억이 훌쩍 넘는데 이딴 땅으로 뭘 어쩌라는 거냐고요? 당장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럼 그것도 안 가지려냐? 나중에 땅값 오르면 억이 될 거다. 내가 너한테 인심 쓰는 거야. 그럼 그 땅 그 인간이랑 그년한테 집 짓고 살으라고 주고 지금 집 팔아서 제 돈 내놓으면 딱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런 황무지를 받아야 하냐고요. 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장황하게 하고 있어. 그 시골로 이사 가면 애들은 무슨 일을 해서 밥 먹고 사니? 지금 직장도 잘 다니고 있는데 배째 그거 안 받을 거면 나도 굳이 땅 넘겨줄 이유 없다. 돈도 나중에 줘도 된다는데 기다리던가.
2년 뒤에 말이 바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씩씩거리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애초에 그 5천만 원 너 시집갈 때 쓰라고 준 돈이었으니까 버리는 셈치고 그냥 그 땅이라도 받아서 그쪽 인간들이랑 인연 끊는 게 좋지 않겠네. 정말 2년 뒤에 돈 받겠다고 또 연락할 거야. 그리고 그때 돼서 그 인간들이 연락 안 받고 잠수타면 땅까지도 못 받는 거 아니겠어. 그냥 지금 봐도. 그래, 더러운 건 피하는 게 상책인 거야. 똥이 어디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우니까 피하는 거지. 저도 너무 지쳤고 더 이상 그 인간들이랑 연관되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위자료랑 집값 해서 그 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명의 이전 받고 분이 안 풀려서 상간녀랑 전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도 했다. 가정 파탄냈다. 이 사실을 회사에 쭉 뿌렸습니다. 저도 그 회사에 아는 사람 많거든요. 꽤 오랜 시간 다녔던 회사였으니까요. 아무튼 그 인간들 그럴 줄 알았다는 소문이랑 같이 손가락질 당하고 결국 상간녀는 임신 핑계로 회사 그만두고 집에 눌러붙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큰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그래봐야 저만 똑같은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의 이전을 해야 해서 꼴도 보기 싫은 전시모를 만났는데 그 땅 명의 이전 해주면서 엄청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 땅을 나랏밥 먹는 사람에게 정보 들어서 산 땅인데 아주 아까워 죽겠다. 아까워 죽겠어. 아니, 꽤 큰 땅이 6천만 원밖에 안 되던데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난리세요? 그거 평생에 가도 그 모양 그 꼴일 것 같은데. 너같이 보는 눈 없는 내가 뭘 알겠니? 아이, 거기가 개말이 된다고 해서 내가 산 건데 저 아들놈 때문에 아까워 죽겠다고. 그 땅을 언제 사셨는데요? 의문을 품고 물어보니까 산지 15년도 더 됐대요. 기가 막혀 제가 진짜 이 땅을 받아야 하나 고민했다니까요. 15년도 훨씬 전에 개발될 거라고 해서 샀는데 여태 감감무소식이면 똥덩어리 땅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전 시모는 끝까지 생색을 내더라고요. 애초에 5천만 원 보태주면서도 그렇게 생색을 내던 사람인데 뻔하지요. 저는 결국 그 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땅 명의 이전 받자마자 전 남편 놈에게 연락 와서는 저를 약올리는 거예요. 이야, 그 땅 완전 고추덩어리 땅이었는데 고맙다. 세금 역에서 곤란했던 땅인데 알턴이 맞은 것 같다. 덕분에 재혼도 하고 집도 건지고 땅도 처리하고. 진짜 어찌나 부들부들 떨리던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받은 거 제가 나이 80 넘어서 대한민국 땅덩어리 더 이상 개발될 곳 없으면 그런 곳이라도 개발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인간들에게 제 감정을 내비치고 싶지 않았고 감정 소모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이혼이라는 것도 제 인생의 큰 일이었는데 제 마음만 더 상하게 만드는 꼴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는 정말 열심히 제 할 일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기로 했어요. 회사에 더 맡아서 열심히 했고 그 덕에 1년 뒤 저는 승진도 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혼을 한 뒤에 더 승승장구하는 느낌이 들었죠. 그 사이에 저는 새로운 연애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여론조사 이런 건 줄 알고 안 받았는데 지역번호가 동일한 거예요.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부동산이라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집을 사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집을 내놓은 건 더더욱 아니었어요. 친정집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내놓을 집도 없었고요. 부동산에서 갑자기 저한테 왜 전화를 하시는 거죠? 저 어디 땅 투자할 돈도 없어요. 끊겠습니다. 아니요, 사장님. 땅 가진 거 있으시죠? 그러더니 전시모가 저한테 준 그 지역을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전시모한테 받은 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다고 있다고 했더니만 거기 근처 간척지가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대기업 공장도 들어서게 되었고 거리가 좀 있지만 워낙 똥값이던 땅이라서 거의 100배 가까이 올랐다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6천만 원짜리 땅이 100배가 올랐다고요? 제가 가진 그 땅이요.
아니요, 사장님 땅이 100배 오른 건 아니고, 간척지 사업장 근처 땅은 100배까지 올랐는데, 사장님 땅도 적어도 20배는 올랐을 겁니다. 20배면 얼마인지 계산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6천만 원에 20배 12억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요. 그러면서 당장 팔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냉큼 팔겠다고 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겠냐고요. 그런데 글쎄 이 소식이 저한테만 들려왔겠어요. 명의 이전을 저한테 하면서 정보가 제 정보로 당연히 씌워졌겠지만 전시모한테도 연락이 갔나 보더라고요. 전시모가 연락이 와서는 아주 난리가 났죠. 그 땅이 몇 배가 올랐다든. 그거 봐야 내가 무조건 땅값 오를 거라고 했지. 그걸 왜 궁금해하세요? 직접 알아보시던가요. 그리고 제 땅인데 무슨 관심을 가지고 그러세요? 부담스럽게. 아이고, 그게 왜 네 땅이냐? 아줌마가 내 명의로 줬으면 내 땅이지 왜 자기 땅인 척 하냐고요. 내 명의인데. 그리고 그동안 그 땅 개발 소식도 없고 세금만 물게 돼서 수가리 했던 땅 취급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땅값 올랐다니까 눈에 불 켜고 난리야. 내가 그 애물단지 땅이 진짜 개발될 줄 알았겠니? 아이고, 언제는 나한테 그 땅 개발될 거라면서 가져가면 득이 될 거라고 빠득빠득 이야기를 하더니 그게 나를 속여서 땅초래 하려고 돈 덜 주려고 한 짓이었어. 전곡을 확 찔러버리니까 꿀먹은 벙어리 되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혀서 끝까지 저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돈 덜 주고 끝내려고요. 더 이상 이런 일을 연락하지 맙시다. 남남된 사이에 내 땅에 욕심내지 말고 앞으로 그 손주 재롱이나 보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저도 똑같이 약 올리면서 말을 했더니 전시모가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내 땅 아이고 그 땅을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가지고 있었는데 내 땅 아까워서 어떡하냐 내 돈 거기다가 내가 요즘 아주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왜요? 사돈 땅값이 오르면 배가 아프다더니 진짜 그래서 우는 겁니까? 그래 아깝다 말고 거기다가 그 새 며느리년 때문에 내가 아주 혼치가 터질 것 같다 이 말이야. 전 남편이랑 재혼해서 애까지 낳았잖아요. 제가 회사에 소문 쫙 내는 바람에 회사도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허구헌날 집에서 쳐놀면서 어머님 애 좀 봐줘요 하고 애만 시댁에 덜렁 맡기고 전 남편 돈으로 술 처먹고 미용하고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건지? 그런 거 하나 예상 못 하셨어요? 원래 그런 년이었는데 몰랐던 거겠죠. 자업자득이네. 내가 그런 년을 며느리로 들이고 보니까 너만한 며느리가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지 뭐니.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구간이 명관이라는 말이요. 그렇지? 역시 구간이 명관이지. 너는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냐? 우리 아들이랑 다시 잘해볼 생각 없냐? 구간이 명관이라는데 우리 아들 같은 인간을 얼마나 더 만날 수 있겠냐? 누구랑 잘해볼 생각이 있냐고요? 제가 미쳤어요? 저 만난 사람 있어요. 똥 차버리고 벤치 만난 것도 행복한데 땅값까지 올라서 아주 제 인생 다리미로 쫙쫙 편 것 마냥 좋아졌죠. 살맛 제대로 나거든요. 아이고 내 신세야. 어쩜 이렇게 좋은 날이 하나도 없냐. 지금도 말이야. 그 망할 며느리년 얘만 콜록 맡기고 나갔다. 내 나이 70에 갓난쟁이를 돌보고 있어야 하겠니? 어쩌라고요. 그럼 제가 돌봐요? 할머니, 제가 지금 바빠서 남 얘기 들어줄 시간이 없어요. 저 지금 땅 팔아야 하거든요. 그 땅 파는 게야? 그 얼마나 나온다고 했지? 나한테 콩고물 좀 나눠줄 수 없냐? 제 땅인데 할머니한테 무슨 지분이 있다고 콩고물 줘요? 그러길래 바람 피운 아들놈 감싸줄 걸 감싸줬어야죠. 자식 간수 잘 하시고 이참에 새 며느리 다시 한번 구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혹시 알아요? 그 인간한테 새 여자가 있을지. 우리 아들이 뭐 또 바람이라도 피운다는 소리야? 너는 지금 그게 할 말이니? 그럼 제 입에서 뭐 고운 소리라도 나올 거라 기대하셨어요? 제가 뭔 축복이라도 날려야 합니까? 밥만 먹고 어떻게 사냐고 반찬도 먹어야겠다고 바람 피운 놈
뭐 이쁘다고 편애들어요. 지 업보입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더니 저한테 땅 팔면 조금만 떼어주면 안 되냐. 어차피 1억 좀 넘는 돈이 필요했던 건데 자기 덕에 부자 된 거 아니냐 난리가 났길래 조용히 차단 박아버렸습니다. 그러길래 왜 쌍값 세일 처리하려다가 배 아픈 상황을 만들고 그런데요. 제대로 업보 돌려받은 거죠. 그 이후에 동기에게 들은 소식으로는 전 남편도 매일같이 춤바람이라도 난 건지 뭔지 지 돈 써가면서 낚아노는 상간녀한테 질렸는지 회사 사람들에게 신세 한탄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전 남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파렴치한 인간을 피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시모는 나이 70 먹고 손주 보느라 허리가 휜다는데 아주 그냥 꺾여 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 앙금이 남아있고 복수하고 싶은 사사로운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지만 바람 피운 것들은 확 허리가 부러져야 해요. 저는 새로운 연애 잘 하면서 얼떨결에 생긴 12억을 가지고 평생 든든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분산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좋은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